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5달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유지한 결혼 생활 동안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명절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해 제게 주어진 인생길이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가장 큰 문제였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어김없이 찾아왔던 명절 그날에도 저는 음식 준비에 한창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시부와 한창 있었습니다. 술판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형님 내외와 동서 내외는 시댁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항상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모와 음식 준비를 항상 먼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은 시모가 몸살이듯 나서 몸이 힘들다며 음식 준비를 전부 제게 맡겼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었기에 일단 저녁 식사 때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형님과 동서가 왔을 때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형님과 동서가 차가 많이 막혀 예상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했습니다. 늦게 도착했어요. 이미 남편은 시부와 한 차례 술을 진탕 마셔서 쓰러져 버렸고 저는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 음식까지 준비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 좀 쉬고 싶었어요. 형님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어요. 동서, 지금 내가 놀다 온 거야. 여기가 어디야? 부산이잖아.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까지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데 오자마자 나한테 음식 해라고 왜 그러니? 동서가 이젠 아주 멀리 떠나가고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 몰골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네요. 어디서 지금 쉬겠다는 말을 해. 저는 지금 꽤 지쳐서 좀 누워야 할 것 같아요. 동서가 손에 기름이 묻었다면 마무리는 하고 나와야지요. 제가 오자마자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자고요. 왜 쟤를 쳐다보세요? 제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저는 형님보다 더 먼 동두천에서 살고 있어요. 저도 지금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형수님이 좀 이해 좀 해줘요. 올해 가장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저녁은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일단 몇 시간만요. 쉬었다가 나올게요. 우리 엄마 몸살 때문에 혼자 하셨다면서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따가 저녁 먹고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형수님도 일단 들어가서 좀 쉬세요. 그래도 이왕 옷 더러워진 거 음식은 끝내고 쉬어야지. 동서는 일단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남은 건 내가 나중에 도와줄 테니까 계속 음식을 만들고 있으라고. 아이는 서방님한테 맡겨두면 되겠죠. 시간도 좀 늦었는데 아이는 일찍 재우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저녁에 마음 편히 술 한잔 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나 해서 나와봤더니 너희들 언제 왔어? 멀리서 오는 길이 힘들었을 텐데 일단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음식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댁에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동서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놀면서 오는 줄 알고 있나 봐요.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몸살이 있다면서요? 저희들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할 거예요. 그래, 말이라도 고마워. 그럼 짐을 풀고 둘째 며느리, 너도 힘들면 쉬었다 하든지 해. 혼자 음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야. 나중에 나보다 빨리 끝낼 게 없으니까 너도 몸살 안 나게 잘 관리해야 돼. 늙어가면 잔병치레가 늘어난다고 너희들한테 피해만 줄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어차피 얼마나 할 수 있겠니? 시모는 어려운 몸을 이끌고 음식을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 형님과 동생도 몸이 좋지 않은데 주방에 왜 들어가냐고 시모를 방으로 불러들여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아주머니는 잘못 없는 내게 갑자기 한마디 하며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 집안 분위기가 걱정돼서 메인 액티버티에서 발췌함. 이게 뭐예요?
기분 좋게 도착했는데 제 동생이 다 망쳐버렸잖아.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오자마자 음식을 하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이것은 내 동생의 제 동생이 여자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면 저렇게 슬퍼하고 세상을 모르는 척해요. 나는 저녁도 먹어야 하는데 그러나 아이는 졸린 것 같아서 계속 불평하며 방해하고 온몸이 기름으로 덮여 찐득게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정도로 잘못을 한 겁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 해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부산까지 오는데 운전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음식은 전부 다 저가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해.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힘들었으면 좋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얼굴이 붉혀지면서 무슨 큰 죄를 짓은 것처럼 화를 내는 건 정말 기분 나쁘네요. 저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기분이 아니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 그만해라. 지금 다들 힘들어서 예민한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나오던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해도 되지. 오래만만해 얼굴을 보았잖니? 시모는 아주버님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형님과 동선의 외도를 노리며 쟤를 쳐다보며 방으로 들어갔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두들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졸려서 보채고 있는 아이를 보니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거실 소파에 펴적 끼고 자는 남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화가 올라와 남편에게 발길질을 했죠. 그때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고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직까지 가족들이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니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어요. 그렇게 힘들게 몸을 끌고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그날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모르게 그대로 잠들었어요. 잠이 들어버렸고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 뻐근한 몸을 일으키면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 놀란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둘째 형님은 안 깨워도 돼요? 아까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정말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군요. 저희만 저녁 먹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런 생각 안 가져도 돼요? 음식이 적은 것도 아니고 남은 거 먹으면 되는데 좀 더 싫어하고 그래? 나와봐도 얼굴만 붉히고 분위기만 안 좋아진다고. 그는 음식을 혼자 해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저렇게 삐져서 안 나오다가 퍼질러 자고 있니? 명절 때마다 나랑 같이 음식하다가 오늘 내가 몸살이 있다고 해서 혼자 해야 돼서 기분이 안 좋았겠지. 부려먹을 수 있을 때 많이 시키고 먹어야지. 연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래도 오랜만에 방 안에서 푹 쉬다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 정 붙일 일도 없고 앞으로 우리 아들만 잘 되길 응원해야지. 애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이왕이면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저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둘째 형님이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일 커져서 금전적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요즘 말을 일부러 잘하지 않고 작은 일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인 재수 씨도 잘 알겠지만 참는 성격이라 심각한 상황까지는 잘 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그게 가장 답답해요. 너희들도 알겠지만 우리 집안 개가 가장 부유하고 사회 경험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알아요. 아마 만일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야. 대화도 잘 통해요. 공경을 아는 여자를 만나는 것은 요즘 힘들다. 동서보다 더 낫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정말 서방님이 잘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됐는가요? 앞으로가 정말 기대돼요. 저도 어머니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혼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동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재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재수 씨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봐봐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한 번 휘젓고 다니면 맑은 물이 진흙탕이 되어버린다잖아. 재수 씨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나도 모두의 의견에 찬성이고 내 동생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아니면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하루 빨리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수련 씨 지금 임신 중이야. 5주 정도 됐고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는 않았어. 그쪽 집안 부모님께서도 이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셔. 뭐? 임신이야. 벌써 그 단계까지 오다니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러면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을 거야.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면 우리 마음이 확고하다는 거야.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는 게 좋겠어. 물을 마실 때는 조심하라고. 우리 아들이 한 가지 계획은 진짜 멋지게 잡았어.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이제 두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겠어. 서방님, 정말 잘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임신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어. 성격도 이상하고 본인밖에 모르는 못 배운 동서랑. 누가 살겠어요. 아주 잘한 선택이니까 서둘러 정리하고 새 출발해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었던 것뿐이었는데 저만 빼고 모두가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어요. 단 한 명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간 남편 하나를 믿고 걸어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고 남편과 바람난 여자가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말에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정리하려 했지만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주방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대화 소리에 결국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분노가 하늘을 찔러 그 인간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도끼를 한가득 품은 채로 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시댁 식구들을 대하기 시작했다. 제 태도가 갑자기 180도 변하자 시모는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냐며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이의 말도 섞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모습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았는지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아침부터 뭔 문제냐고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고 계셨어요. 더 이상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고 저가 살아주길 희망하는 눈빛으로 내게 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버리고 싶었지만 혼자 아무런 준비 없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싸우는 건 무리수일 거라 생각하며 무시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거야, 원하면 해줄 테니까 우리 이제 지글지글한 부부관계를 끝내자. 당신 같은 여자라 내 소중한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고 싶지 않아. 너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면 되겠지? 요즘에는 에이소도 충분히 재혼할 수 있어. 어차피 하루는 당신이 키울 거 아니야? 젠자 포기가 없어. 원하면 해줄 테니까 우리 관계를 조용하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잘못된 방법이라면 곧잘 수정해야 해.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더는 좋아질 수가 없어. 당신도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집안을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은 아니에요.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온갖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신이 무엇을 원해서 제와 이혼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집안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고 끝까지 견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정도로 하는 이유가 제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없다면 이혼에 이르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없을 거예요. 제가 뭘 잘못한 것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어제 당신 가족이 만들어주신 음식을 깨우치지 못하고 본인들 입으로만 다 먹었는데 다시 아침에 음식을 준비하라고 할 때 내 기분이 나쁘겠어요. 최소한 제 입을 통해 그런 말을 해야겠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주방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힘들게 요리하고 있는데 당신이 애 좀 봐줄 수 있는지 아냐? 아버님과 둘이서 술을 먹고 무리하게 마시는데 애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화가 안 나겠지? 당신의 행동을 보면 더는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혼하자는 것이니 당신에게 남아있는 감정이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걸 원해서 이혼하자는 거고? 당신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못 배운 당신과 함께 살 이유는 전혀 없잖아. 내가 살면서 배울 만한 점이 하나도 없어. 인생을 허비할 바에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혼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 내가 바람을 피웠었던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몰래 바람을 피웠니? 그러면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서둘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니? 정말 이혼을 원한다면 당신 입에서 나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줘야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그 이유가 뭔데? 너희들은 아침부터 싸우는구나. 얼굴 붉히지 말고 나와서 밥 먹을까? 명절에 어른들 앞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순 없다. 게다가 며느리야, 나 좀 잠깐만 보자. 시모는 뒷마당으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불러서 시모한테 그동안 쌓였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불만을 털어놓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단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본 채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얼굴이 얼얼했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참을 만큼 참았던 도중에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갑자기 뒤에서 형님과 동서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동서가 물었습니다. 방금 뭐 하려고 그랬어요? 방금 어머니의 얼굴에 손을 올리려고 했거든요.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리 화가 났으면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동서가 얼굴에 손을 올리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전체 집안이 동서와 서방님이 윤하길 원하고 있어. 계속해서 독립하기 전까지 고집 부릴 거라고요. 서로가 안 맞다면 억지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둘이 다른데 억지로 살면 뭐가 되나요? 더 참을 수 없어서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정리해야겠어요. 이젠 충분해요. 서방님과 정리한 뒤에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동서 자체가 싫어. 억지로 버텨봤자 할 수 없어요. 결국 상처를 받는 것은 없다고 둘째 형님이 고졸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두뇌 활동이 느린 건지 모르겠어요. 첫째 형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내 아들과 정리해라. 그리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다.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일만 반복되니까 이번 명절이 끝나는 대로 바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해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방법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일이 무서운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원래 배우기 어려운 사람은 무지해서 무턱대고 뛰어든다는데 그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임신을 시켜서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은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알아? 어제 전체를 다 듣고 있었어. 그 여자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고 그 사람의 휴대폰을 뒤져서 집 주소까지 전부 알아냈다고. 당연히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부 확인했지. 그 집안에서는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나를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히 출산하도록 허락해줄 것 같냐고. 여자가 하늘의 풍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지 명백히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 것들이 뭘 잘했다고 다들 나를 이렇게 대하면서 눈앞에서 보이는 것 하나도 없어. 결코 이혼을 해주지 않을 거고 그 사람 같지 않은 놈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평생 함께 살 거니까 누가 승리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고.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뭐야, 너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혼 안 해주겠다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자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던지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기생도 필요한 법 아니겠어요? 이대로 조용히 그 사람을 결코 놔주지 않을 거예요. 시몬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니까 저는 법적 소송에 들어갈 거라고 정신적인 피해와 방금 시모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부분에 대해 처벌받길 원한다면 등을 돌리려 하자 시모가 저를 돌리려 하자 세웠고 돈을 원하면 위자료를 줄 수 있으니 법원까지 가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자 옆에서 형님과 동서도 같이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는 다음 날 제가 원하는 요구 조건에 대해 얘기했고 시모와 형님 동서는 말도 안 된다면서 본인들도 피해자라며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며느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방금 싫다고 한 거예요. 그럼 그냥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회사 생활까지 영향을 주겠다며 한번 시도해보세요. 더 이상 누가 더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했을 때 때문에 전 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겠어요. 하지만 다음 날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자료를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억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3억이 큰 금액이라고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로 살면서 10년 동안 무료로 노동을 한 것을 생각해보면 매우 적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려고만 하고 있는데요. 아이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버려진 입장이지요. 그럼에 따라 그만큼 저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3억은 무리해요. 우리 사이 문제로 인해 왜 나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 누명을 씌워도 저는 동서에게 바치기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1억을 원한다면 저는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그냥 법적인 소송으로는 안 되고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그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위자료로 3억을 요구한 줄 알아요. 돈에는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제가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고 2번 다시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당한 만큼 제가도 제대로 터뜨려줘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형님 그리고 동생이 숨기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삼가 비밀로 한다고 해서 들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도 주위에 얼마나 많은 눈이 있는지 전혀 모르네요. 가족들을 속여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분명히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집안에 있는 남자들 다 불러 모을까요? 제 말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요. 시무와 형님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의 문제도 심각했지만 다른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걸 저는 전부 목격했고 집안 남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방법도 이미 끝나서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이후 다음 날 제 통장에 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받고 나서 남편과 합의하여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하고 조용히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 같더군요.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많이 당황했는지 약속이 틀리다고 화를 내면서 얼굴을 보고 얘기하길 원했어요. 이미 도장을 찍었고 이제 얼굴을 볼 일도 없는데 뭐하러 만나요? 그냥 전화 통화로 해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나랑 약속했던 거랑 틀리잖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새엄마가 임신한 거 알면서 왜 상관소송을 하겠니? 당장 취소해라. 3억 주면 되겠어.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람과 조용히 이혼을 하겠다는 조건과 남자들 술에 취해 세상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어머님과 형님과 함께 동서를 드신 후에는 밖으로 나가셔서 술집에서 2차를 하시고 외근 중인 남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곤경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3억을 요구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여자가 상견례를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안이 그 가정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 유산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상황까지 사정을 챙기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그 여자가 아닌 가정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동서와 형님의 행동이 부산에서 만난 외국인 남자에 대해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부산에서요. 동네 작은 것도 알면서 생각 없이 했는데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도 만나서 즐겼으면 되는데 그런 새를 또 참고 일을 저지르고 남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당신이 걱정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깨진 항아리에서 여기저기 물이 샌 것 같은데 그걸 막으려면 정말 골치 아프겠어요. 제가 입 다물고 살게요. 시모는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시모와 형님 동선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관 남자를 만난 거에 대해 걸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정대로 상간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와 시모에게 허용했던 뺨을 가진 그 아픔을 그대로 남편의 뺨에 사정없이 돌려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놀란 남편은 급히 도망쳐 이후로 2번 다시 우리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나 잘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 인간들이 저지른 행동들이 결국 집안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시모와 형님들 서로 동의하셔서 외간 남자를 만난 후에 몰래 그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퀵을 보냈고 받은 남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집안 식구들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저지른 행동을 숨기려 하고 3억을 제 손에 줬는데 이미 동영상으로 가압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었고 요구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저만 예외로 정상이었고 그 외 모두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재 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열심히 사는 중입니다. 최근 들은 소식으로는 상간녀의 복수 계획이란 소문이 있습니다. 있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불행한 상황은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죠. 그 인간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 힘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